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건강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지난 2021년에 조사한 결과 탈모 환자가 약 24만 명을 넘어섰고 3년 전에 비해 8.1%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탈모 환자의 절반 이상이 20, 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래서 외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탈모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모발 이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뒷머리에 모발을 뽑아 탈모 부위에 영구적으로 옮겨 심는 모발 이식은 수술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모발 이식 후 모발이 다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착률을 높이는 게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 수술 후 심은 모발의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을 받고 난 후 바로 풍성한 머리카락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탈모 부위에 이식한 모발이 다시 새로운 머리카락으로 자랄 때까지 상처 회복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모발 이식의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 수술 후 심은 모발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모발 이식 수술 후에 이제 심은 모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예. 오늘은 특별히 모발 이식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과 함께 나와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30대부터 50대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모발 이식 수술 후에 종종 40세 소리도 듣고 있는 56세 유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56세, 50대 이제 중반 넘어섰는데 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40대 후반 정도는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유정주 씨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모발 이식 수술 후에 새로운 모발이 자라는 데는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예, 저희가 머리를 심게 되면 뒤쪽에 건강한 머리를 뿌리채 가져다가 탈모 부위에 심게 됩니다. 그래서 심어진 머리는 2주 정도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갑자기 빠지는, 급격하게 빠지는 단계인 휴지기 모발로 변하기 때문에 2주 후부터는 빠지기 시작하게 돼서 한 달 정도 되면은 거의 다 빠지게 되고요. 드물게는 심은 머리가 그대로 자랐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달 후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가 더 지나서 새로운 모발이 생성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모발처럼 한 달에 1cm씩 자라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되면은 외모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머리가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은 1년 정도 지났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모발도 이제 성장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네,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시고, 이식한 모발도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지요? 예, 모발의 성장 주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머리 빠진 것을 생각하면 방바닥에 이제 머리가 빠져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빠지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머리가 빠지고 안 나게 되면은 머리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머리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모발의 주기, 성장 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외우기 쉽게 보통 이제 생장기는 3년, 퇴행기는 3주, 휴지기는 3개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3년에서 6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머리가 자라서 빠지고 하는 과정들이 3년에서 6년 주기로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모발의 생장 주기라고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모발이 나는 것은 심은 후에 3개월 후에 새로운 모발이 자라게 되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심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빠지는 단계, 즉 퇴행기로 진행을 해서 머리가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피 안에서 새로운 모발이 생성돼서
밖으로 나오는 데는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머리가 나와서 그 머리가 정상적인 주기인 3년에서 6년을 자라고 또 빠졌다가 또 3개월이 지나면 또 나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뭐 어떤 걸 닥쳤을 때 너무 당황하지도 않고 또 네. 여유 있게 기다리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원장님이 그동안 뭐 다양한 탈모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나중 단계에 가서는 모발 이식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바르는 약 또는 먹는 약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약의 작용은 이제 저희가 복용하거나 바르거나 할 때는 효과를 내지만 중단을 하게 되면은 또 본래 탈모가 진행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도 하게 되고 또한 불편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적극적인 방법이 모발 이식을 하게 되는데 모발 이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르는 약, 먹는 약에 비해서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즉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먹는 약, 바르는 약들은 지속적으로 할 때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한 그 과정이 조금 불분명한데 요것은 이러한 모발 이식은 심은 후에 3개월 후에 새로운 머리가 나고 그 뒤에 그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른 치료에 비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정주 씨 환자 입장에서의 그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하여튼 수술하시고는 많이 좀 생활도 달라지셨을 것 같고. 네네, 그렇습니다. 언제 지금 시술하셨나요? 저는 2011년도 가을에 모발 이식을 했고요. 그때 저는 눈썹도 같이 이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3년 정도가 되신 네, 거잖아요. 예. 네, 네. 사실 이제 과거의 이야기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네,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혹시 탈모는 언제부터 진행되셨나요? 저는 20대 중반, 아. 20대 중반부터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과정을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이제 보통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들은 내 이마는 원래 넓어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또 스스로 위안을 삼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20대 이제 중반부터 머리가 빠졌고 이제 각종 행사나 이런 후에 사진이 올라오는데 그 사진 중에 제 옆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나도 정말 많이 빠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계기로 네. 이제 모발 이식을 결심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민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20대, 30대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높다고 위로하면서 이제 네. 그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죠. 네. 그러면 혹시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 다른 방법도 좀 시도해 보신 건가요? 예. 탈모가 진행되다고 생각될 때는 스트레스도 받고 또 노력을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샴푸 쓰고 제 경우에는 조격이 좋다고 그래서 조격을 매일 해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쑥 발효 효소가 좋다고 그래서 저녁에 머리 감고 헹구는 일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럼 여러 민간 요법을 시도해 보신 거네요. 당연히 시도하죠. 그 원장님, 지금 예. 유정주 씨를 보면 머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모발 수술 과정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특히 그 이식 후에 일주일이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예,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되나? 이제 심은 머리가 그 탈모 부위에서 생착을 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 정도가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중간에 빠지거나 하면은 머리가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는 잘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때 이제 조금 더 상처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모발을 진정시켜주는 두피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처치를 좀 더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좀 더 그쪽에다 뿌려준다든지 또는 이제 머리를 감을 때도 저희가 거품 샴푸를 써서 옛날처럼 감지 않도록 하고요. 거품을 내서 탈모 그 심은 부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저희가 3일 뒤부터는 샴푸가 가능한데 이때 사용하는 샴푸가 거품 샴푸입니다. 그래서 거품을 내서 바르고 나면은 그 거품이 녹아내리면서 어떤 샴푸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게 감지 않고 최대한 최소한으로 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주가 지나면 심은 머리카락이 나는 걸 환자도 몸소 느낄 수 있다고요? 예, 저도 이제 사실 처음에 심을 때는 그 이제 2주 정도 자란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이 오셔서 머리가 자랐어요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아 진짜로 이렇게 자라는구나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됐었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그게 환자분들이 머리감으로 온다든지 또 2주 뒤에 한 번씩 오는 경우에 보면은 좀 자란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예전에는 절개로 많이 했기 때문에 10일 정도 지나면 실밥을 풀러 오거든요. 그때 보면은 환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자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환자분들께 좀 머리가 자란 거 좀 느껴지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 진짜로 많이 자랐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2주 정도 자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빠지는 과정이 예. 있다고요. 2주 후부터 빠지게 되는 그 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평소에 머리를 만지거나 빗거나 할 때 빠지는 머리 있잖아요. 이제 그런 머리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퇴행기라고 하는 그 주기로 가서 빠지는 머리가 되거든요. 근데 심은 머리도 2주가 지나면서 급속도로 그 기간으로 바뀌게 돼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쯤 되면 거의 다 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머리가 이제 그 상태에서 2개월 정도 더 지나면 심은 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밑에서 이제 새로운 머리가 가늘게 올라오게 됩니다. 네. 이 뭐 자라고 빠지는 머리카락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데 사실 머리카락이 날 때야 뭐 시술을 받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이겠지만 이게 빠질 때는 또 마음이 아플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떠셨나요? 예, 저도 좀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네. 2, 3주 후에 이제 머리가 빠지거든요. 불안감을 느끼죠.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네. 느낍니다. 환자분들이 예. 많이 이렇게 한 달쯤 지나면 관리를 저희가 한 달 간격으로 해주는데 그때쯤 오면은 얼굴 표정이 좀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의사가 열심히 심어줘서 좀 나는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쯤 되니까 많이 빠져버리니까 이거 혹시 내가 잘못 시술한 거 아닐까? 결정을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좀 얼굴이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기분들이 최고조에 달하는 게 한 2달 지나서까지 됩니다. 좀 기다리면 날 거다고 했는데 2달이 지났어도 안 나니까 이제 그때는 더 불안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3개월 정도가 돼서 이렇게 가늘게 올라오고 뭔가 변화가 있는 걸 보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안심도 되지만 환자분들이 조금 조급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나기 시작하니까 요걸 빨리 키워서 내가 모습의 변화를 빨리 가져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그때는 좀 조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유정지 씨도 이제 대부분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긍정하신 것 같아요. 옆에서 웃고 계시는 거 보면. 네. 근데 적자는 그 모발 이식 수술비를 지불하고 어느 기간이 되니까 뭐 이 머리카락이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 불안감 정도가 아니라 그걸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환자들의 심리 상태도 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미리 학습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잘하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심으면은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면 아주 그 플라스틱들은 뻣뻣하거든요. 그럼 3, 4일 지나면 윤기가 올라와 이렇게 부들부들해집니다. 이게 이제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되고요.
2, 3주 동안 머리를 빠지면 저도 불안한데요. 제가 이제 소개시켜준 분들은 원장님한테 전화 안 하고 저한테 전화합니다. 반드시 전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빠지고 언제 잘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안심시켜주는 일을 아주 자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네. 마음은 또 그게 진정이 잘 안 될 것 그럼요. 같기는 해요. 불안하죠. 네. 네. 하지만 뭐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탈모를 겪은 시간이 있었고, 있었죠. 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결국엔 모발 이식을 하게 되신 건데, 예, 예.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다가 모발 이식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거울이나 사진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아, 정말 많이 빠졌구나. 이제 본인이 알 때 같아요. 나는 원래 이마가 넓어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 정말 많이 빠졌구나 하면 이제 방법을 찾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식 수술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 모발 이식 수술 후에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예. 이제 보통 저희가 환자가 직접 하는 관리도 있고요. 이제 또 환자가 반응을 보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로서 또 대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가깝게는 이제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손을 안 대도록 좀 주의를 주고요. 그때가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3일 뒤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샴푸도 가능한데 세게 감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유로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분들이 이제 잘하는 걸 못 느끼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2주 후부터는 빠지는데 그때 이제 또 환자분들을 잘 격려를 시켜주는 게 또 환자분들이 또 모발 이식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해주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심은 머리카락이 이제 생착하고 어느 정도 자라서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아, 저 사람 전과는 정말 달라졌다 하는 게 주변 분들도 느낄 정도일 것 같거든요. 예. 우선 그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가족들 반응 아주 좋죠. 남편과 아빠가 젊어 보이기 때문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은 제가 지난해 8월에 딸아이를 시집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들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 의자에 앉아서 정말 신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근데 옆에 이제 이마 넓은 선배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결혼 끝나고 나서 사진을 볼 때 그때는 정말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자기가 신랑이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위에 뭐 모발 이식 고민하신 분들한테 강하게 뭐 추천도 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뭐 일단 이마 넓은 부분을 보면 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고 고민하지 말아라. 왜 탈모의 그 고민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정주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모발 이식 수술을 하게 되신 건데 하고 나서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 달라진 점 너무 많습니다. 아, 너무 네네. 많은데 지금 한 4가지 정도만 단어로 얘기하면은 회춘, 그다음에 거울, 그다음에 이제 권유, 그다음에 카톡 뭐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회추는 알겠고. 회춘은 알겠잖아요. 네. 젊어졌다. 뭐 너는 세월을 거꾸로 가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거울 보는 재미가 생겼죠. 예전에는 거울 보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자기 얼굴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거울 보는 재미가 생겼다. 이런 말씀 드리고 세 번째로 권유는 제가 이런 즐거움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만나면 자연스럽게 제 비교 사진을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톡은 주변 분들의 반응인데요. 뭐 술을 마시다가 아니면 자기네끼리 얘기하다가 카톡으로 네 사진 좀 보내달라. 그러면 그냥 아낌없이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그런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제 사진 보고
다른 분들도 좀 느끼시라고 과거의 사진은 과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인들의 대화의 중심이 되나 봐요.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모발 이식하고 이렇게 달라졌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린다는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본인도 마찬가지, 예. 저도 마찬가지고 친구들도 그런 주제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수술이니만큼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생착률을 높이는 그 기간에 좀 더 주의사항을 더 많이 주의하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환자분들이 뒤쪽 머리의 밀도만큼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그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간격을 두고 심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거기에 본인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만큼 또 실망으로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낼 수 있는 그런 결과만큼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또 환자분하고 어떤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여전히 모발 이식 수술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탈모를 이제 저는 말 못할 고민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 탈모가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한테 탈모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수록 더 위축이 되고 관계가 점점 벽이 울타리가 쌓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이제 수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증과 흉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는데 어떤 분은 1년 걸렸다, 몇 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그 수술 방법들에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멀티식 모기를 이용해서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과 또는 이제 채취 방법인 비절개 방식을 도입해서 통증과 흉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부담감을 줄여주는 그런 시술로 발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의를 찾아서 이런 진료를 적당하게 받음으로써 적절하게 받음으로써 탈모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 수술 후 심은 모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그 수술 후에 심은 모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또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면은 전주 MBC,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